1차 크랙 이 정도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탁탁 소리도 조금 부어서, 오늘은 캠핑장에 나와 있는데 캠핑장에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커피를 볶아서 핸드드립을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가정용 홈 로스팅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로스팅을 해서 집에서 직접 마셔본다면 더 신선하고 내 입맛에 맞는 커피들을 만들어 먹어볼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런 로스팅해서 핸드드립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스 버너를 이용해서 커피를 만들어 볼 거고, 일단 먼저 이 로스팅을 할 도구의 밑바닥면이 좀 데워져 되기 때문에 가스를 먼저 켜서 살짝 데우는 걸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볶을 커피는 영동포도라고 하는 프룸 메서레이션이라고 하는 발효 커피인데, 콜롬비아 커피에다가 과일을 넣고서 함께 발효시킨 커피인데 포도향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한 커피라서 이 커피를 해서 한번 볶아서 핸드드립을 마셔볼게요. 먼저 커피 송도를 150g, 200g 정도 소분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 도구를 만드는 판매처에서 제공하는 그런 가이드에서는 한 150g, 200g 정도를 넣으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많은 양을 넣으면 아무리 불이 세도 잘 볶이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서 좀 소량 볶는 생각으로 볶아주시면 돼요. 자, 불을 켰고요. 도구를 올려서 살짝 데워주신 다음에, 불은 중약불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너무 강한 불이면 탈 수가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떼어낸 상태에서 볶으시면 돼요. 밑바닥이 많이 달궈졌으니까 이제 생두를 넣어서 볶겠습니다. 확실히 포도향이 많이 난다고 하더니 생두에서 지금 볶을 때 포도향이 엄청 많이 나요. 밑바닥면을 좀 달궈 놓은 상태에서 로스팅을 하시는 게 더 잘 볶입니다. 그리고 볶는 중에 너무 볶이지 않는 것 같고 갈색으로 변화가 없다 하시면은 가까이 대고 하시거나 높이 조절을 해서 불을 조금 세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불이 조금 세서 어떤 부분은 먼저 익고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좀 더 빠르게 흔들어 볼게요. 갈색으로 살짝 변하고 있고요. 이렇게 갈색으로 조금씩 더 많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좀 더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주시는 게 덜 타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해주셔야 돼요. 흔들어 주는 거는 얘네들이 한 곳에 계속 오래 붙어 있으면 전도열 때문에 한 면만 탈 수 있으니까 많이 흔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수동으로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팔이 좀 힘드실 텐데, 불을 너무 세게 하면은 겉면이 좀 타서 쓴맛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약한 불로 해서 한 10분 정도 볶는다고 생각하시고서 볶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찐 갈색으로 좀 변하기 시작하면은 시나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1차 크랙, 1차 팝이 오기 거의 바로 직전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살짝 진갈색으로 변합니다. 지금 중간에 보시면 뜨문뜨문 조금 탄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처음에 넣었을 때 아무래도 직화다 보니까 불이 좀 세가지고 겉면이 먼저 탄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아마도 쓴맛이 좀 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차 크랙이라고 하는 1차 팝이 거의 올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런 간이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일반 로스터기로 하는 것처럼 턱턱턱 하는 그런 소리가 잘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불 조절도 사실은 손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렵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색깔이 변했죠, 아까보다. 이 상태에서 한 3분 내외로 아마 커피가 볶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게 소리가 지금 약간 가벼워진 소리가 나고 연기가 좀 더 많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불을 살짝 줄였거든요. 네, 이 정도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은 1차 크랙이 거의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연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죠? 네, 중간중간에 탁탁 소리도 조금씩 더 들리네요. 탁탁 소리 들리시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15초 정도만 더 볶아보고서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볶였고 이제 식혀서 내일 먹어볼 수 있게끔 담아둘게요, 다른 곳에.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게 볶이긴 했는데 바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내려서 마셔보고 맛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를 마셔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날 캠핑하면서 커피를 마셔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커피는 그때 캠핑장에서 로스팅한 커피를 마셔볼 거고, 그 커피는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난 커피가 됐습니다. 가스도 좀 빠졌을 거고 추출하고 나서 커피도 좀 더 맛이 잘 우러나올 텐데요. 자, 어떤 커피가 되는지 한번 보면서 핸드드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를 볶고 나서 색깔이 굉장히 겉면이 거뭇거뭇한데, 제가 너무 거뭇거뭇하길래 안쪽 색깔을 한번 보려고 이런 식으로 뜯어서 속 색깔을 봤는데 엄청 밝더라고요. 이건 진짜 거의 잘못된 로스팅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엄청 라이트한 커피가 만들어졌을 건데 겉면은 좀 탔을 수도 있어서 과연 이 커피가 어떤 맛이 될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핑장에서 마시는 것처럼 해보기 위해서 핸드밀을 준비를 했고요. 캠핑장에서 쓰시면 좋을 법한 그런 도구를 갖고 왔는데, 이건 캐맥스라고 하는 도구고요. 그리고 그때 볶았던 원두, 이렇게 핸드밀로 갈아가지고 바로 한번 마셔볼게요. 캠핑장에선 저울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러프하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이 핸드밀 안에 내용물을 꽉 채워서 커피를 갈게 되면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적당량,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만 채워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할 때는 계량을 해가지고 커피 얼마나 넣을지를 결정한 다음에 분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밀 그라인더에서 위에 부분 딱 절반 넣으니까 20g이 들어가네요. 이 제품은 하리오 제품인데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집에 갖고 있던 유물 같은 제품이에요. 이걸로 딱 절반 넣으니까 20g이 들어가네요. 20g을 넣어서 커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핸드밀은 다들 아시겠지만 막 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돌려서 예쁘게 잘 갈아주세요. 확실히 라이트한 로스팅이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잘 안 갈립니다. 이게 다크 로스팅의 경우에는 커피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갈리거든요. 근데 라이트 로스팅의 경우에는 밀도가 높아서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 때 잘 안 갈려요. 조금 더 힘드네요. 다 갈렸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나 남았네. 진짜 다 갈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색깔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외관에서 보기만 해도 색깔이 황갈색으로 엄청 밝은 색깔이죠.
이렇게 원두로 비교했을 때랑 색깔이 엄청나게 달라요. 겉면은 좀 더 검었고 속면은 굉장히 밝은 색깔이에요. 이런 경우 사실은 로스팅에서는 언더 디벨롭이라고 해서 속은 덜 익고 겉은 탄 그런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먹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밝죠? 이런 커피들이 대부분 다 라이트 로스팅인데, 라이트 로스팅 커피들은 대부분 이런 색깔을 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겉면은 그렇게 검지 않고 이 색상과 거의 비슷한 색상입니다. 준비해둔 케맥스의 페이퍼 필터를 꽂고요. 케맥스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페이퍼 필터가 따로 자기네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을 써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을 오리지널로 써보면 또 색다른 맛이 있으니까요. 제품을 사실 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케맥스 필터는 이렇게 4겹의 형태로 접혀져 있는데 한쪽 면이 3겹이 되게끔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의 리브가 있는데 커피를 따를 때 쓰는 주둥이이기도 하지만 가스를 배출하는 리브이기도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이 리브 쪽으로 3개의 종이가 겹친 쪽을 놔주세요. 따뜻하게 끓인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케맥스 필터도 린싱을 해주는 게 좋은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선택사항이긴 한데 저는 린싱을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린싱을 하고서 추출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린싱을 해줬고요. 이제 이 린싱한 물을 이쪽 리브를 통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린싱한 케맥스를 저울에 이제 올려주시고 아까 갈아뒀던 커피를 담아주세요. 위에 면이 평평하지 않으면 평평해질 수 있도록 살짝 흔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예전에 핸드드립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위주로 계속 부어주시면 됩니다. 60g을 먼저 넣었고요. 30초를 뜸들이게 한 다음에 바로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두 번 추출만 할 거고요. 그리고 최종량은 380g 정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추출을 시작할 거고요. 1차 추출할 때 물을 부어서 가운데 위주로 부어서 총 200가지 물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윗면이 너무 마르기 전에 물을 한 번 더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물량까지 38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케맥스는 아무래도 리브가 하나 있다 보니까 추출이 좀 느리고 필터도 좀 독특한 형태여가지고 추출이 좀 느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 침출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침출형 형태로 추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걸 마셔보면서 느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내렸고요. 380g을 내렸고 2분 20초쯤에 끝났습니다. 원하는 추출 레시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과연 제가 직화 로스팅을 한 그 커피가 얼마나 맛있게 로스팅이 됐는지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일단 향에서는 처음에 로스팅 할 때 이건 과일 발효 커피라고 했던 그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포도향이 엄청 많이 납니다. 일단 뜨거우니까 조금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캠핑장에서 로스팅하고 다음날 아침에 먹어보긴 했는데 그날은 생땅콩 맛이 엄청 많이 나서 이게 조금 더 볶였어야 되는데 덜 볶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땅콩 맛이 나고 생두 같은 맛이 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네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과일 발효 커피에 포도향이 엄청 많이 나는 콜롬비아 커피 맛이 나네요. 진짜 맛있게 잘 됐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직접 캠핑장에서 직화 로스팅을 한 원두를 가지고서 핸드드립을 해서 먹어봤고요.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직접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마셔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기 때문에 생두만 사서 그런 수막 로스터기를 이용해서 가스불이나 숯불을 이용해서 한번 로스팅을 한 다음에 커피를 내려 마셔보세요. 나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커피가 이렇게 로스팅이 되고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 좀 다크 로스팅처럼 그런 좀 무난한 느낌의 초콜릿 뉘앙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커피로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로스팅을 해야지 이런 정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숯불을 이용해서 로스팅을 해볼 건데, 요거는 숯불로 제가 테스트로 영상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직화 로스팅 가스불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볶이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숯불로 로스팅을 한 다음에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